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든 아무리 잘나고 예뻤든 일단 내가 알려줘야 손님들이 찾아주실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왜 손님 안 오지 이러면서 섀도우 복싱만 존나게 치고 있다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인간 백모열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각 12시 20분입니다 이제 이 점심에 출근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1시까지 태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새벽 출장 다녀와서 이제 오전은 오프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출근하기 전에 내일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휴일이거든요. 한 달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휴일인데, 그래서 그 휴일 전에 어찌 보면 나는 휴무가 목요일이니까 수요일이 나한테는 불타는 수요일일 거 아니야. 뭐 맨날 똑같이 살긴 하지만 그런 불타는 수요일을 한번 담아보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부었죠. 요즘에 운동을 좀 빡시게 하고 나면 다음날 얼굴이 좀 부어 있어요. 특히 눈 주변이랑 요 얼굴 가쪽이 약간 좀 벌겋게 달아올라서 부어있는, 요즘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비시즌은 진짜 다른 거, 이번에 돌아오는 시합은 제가 11월, 12월 이렇게 준비 중인데, 그때는 이번 3월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잠도 많이 못 자고 계속 그냥 운동만 주구장창 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감기 기운이 자꾸 도는 거야. 아니, 몸살기하고. 근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중요한데, 이렇게 감기 기운, 몸살기 많이 도실 때에는 웬만하면 좀 각종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특히 비타민C를 좀 메가도스 하는 방식의 섭취 방법을 조금 선택하셔서 조금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몸의 염증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먹는 양이 많으니까 배가 계속 불러. 저 지금 비시즌 하루에 5끼 정도 먹는데, 일단 끼니당 쌀 400, 그리고 닭 100g 하고 지방은 딱히 챙겨 먹진 않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정도는 그냥 한 끼 정도만 좀 일반식을 먹는 그런 식으로 지금 비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요즘에 제 이제 신체 스펙이라 해야 되나? 이 영상으로 보고 이런 거랑 좀 가늠이 잘 안 되시나 봐. 그래서 제 체중이나 키를 이제 따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는데, 일단 제 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뭐 80, 81 정도? 그 정도고, 체중은 제가 현재 공복으로 93kg 정도 나옵니다. 근데 작아요. 실제로 보면 작아요, 저. 예. 되게 그냥 쬐꼬매. 이게 몸을 키운다고 열심히 키우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네. 저는 근데 핑계 대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키가 크면은 보디빌딩에 뭐 불리하다 이런 말도 많잖아.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또 몸을 정말 잘 만들고 좀 못 채웠었더라도 조금 다이어트 상태가 정말 좋다면 거기에서 주는 약간 높이에서 주는 아우라가 또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라 보일지언정.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지.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솔직히 많이 없잖아. 진짜 드물거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저를 잘 낳아주셨다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제 뭐 신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격 이런 것도 좀 형성이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유전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도 말고, 못하면 본인 탓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해. 나는 그런 거 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탓할 거를 찾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본인이 잘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거나 지쳤을 때 다른 사람을 찾으면 안 돼. 내가 이겨낼 줄 알아야 돼. 일단 내가 이겨낼 줄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에도
어찌 보면 나는 내가 힘들고 지쳐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면 약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나는 엄청 힘들고 지치고 너무 슬퍼도 그런 날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안 만나려고 해요. 내 기운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아. 아무리 괜찮은 척 한다 해도 진짜 슬프고 지친 날에는 다른 사람한테 티가 나요. 안 날 수가 없어. 은연중에 내 표정에서라도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내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집에 혼자 있습니다. 기쁜 일을 나누기도 모자란데 어떻게 힘든 일을 나누려고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얘기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서로가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진짜 처지더라고. 일단 나는 못 들어줘요, 그런 거를. 솔직히 말하면 뭐 자기 힘들고 뭐 슬프다 어쩌라고 나보고 도대체. 나는 이렇거든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힘들고 슬프면 이겨내야지.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다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슬픔을 나누는 것도 남한테 피해주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훅훅 더워지네. 이제 태닝하러 거의 다 와가고, 태닝하고 이제 아마 바로 매장으로 출근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아예 제가 휴일을 가져가는 날 같은 경우는 전날에 제가 원래 11시까지 손님을 봤는데 8시까지만 봤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뭐 놀러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순순히 그냥 내가 며칠을 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얻기 위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엔 운동 루틴도 이제 수요일에 끝나면은 목요일은 무조건 운동을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루틴을 좀 계속 맞추고 있고, 그래야 또 내가 회복을 확실하게 하고 다시 또 근무하면서 컨디션 난조도 없고 다시 또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을 좀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다. 오늘의 커피는 몬스터 커피입니다. 태닝하러 도착했습니다. 태닝하고 야무지게 한번 출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닝하고 바로 출근합니다. 졸라 덥다. 와. 어우 씨, 짜증나. 우와, 근근히 꽂았다. 이제 김해에서 소년체전 한다고, 그 소년체전 현수막이 막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어릴 때 생각나고 그렇네. 네, 소년체전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소년체전이란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전국체전이랑 똑같은 건데 전국체전의 학생 버전이 소년체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종목마다 다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뛰던 종목은 중학교 때까지는 소년체전이고 고등부 이상부터는 이제 전국체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종목마다 조금 다른 종목도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정말 그 운동으로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어찌 보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지, 소년체전이라는 게 중요한 종목도 있고 안 중요한 종목도 있겠지만 제가 하던 종목은 소년체전이 제일 중요했어요. 제일 중요했고, 이제 소년체전이 전국대회 아니야. 전국대회니까 이제 그럼 나갈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종목마다 뭐 이제 도에서 키우는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팀이 많은 종목이 있고, 아니면 뭐 그 도에 이제 뭐 팀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그 팀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4팀, 5팀 정도가 이제 일단 선발전을 거칩니다. 선발전을 거쳐서 1차전부터 2차전까지. 근데 1, 2차전 1등이 다르면 3차전까지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도대표를 뽑고 그리고 체전을 출전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하던 세대에서는 경남이 만약에 선발만 돼도 경남이 진짜 셌거든. 막 일반 전국대회 나가면은 진짜 1등에서 3등권 안에 웬만하면 경남 선수들 하나씩은 낑겨 있었을 정도로 우리가 진짜 경남이 진짜 셌어요. 그래서 우리들 말로 이제 경남에서 선발되면 그래도 뭐 4강권은 본다. 체전 갔을 때 웬만하면 4강권은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진짜 경남이 좀 선발 자체가 좀 빡셌었지. 나도 어릴 땐 솔직히 소년체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모르니까 코치쌤들이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말만 하니까 그냥 좀 좀 중요한 대회인갑다 이랬었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와, 체전이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 더 중요하냐면 뭐 초등부 중등부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실력을 떠나서 피지컬 차이가 나버려요. 특히나 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학년이 3학년을 좀 이기기가 좀 힘든 구조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대부분 좀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중2 때부터가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3년 농사지. 3년 농사. 고등부부터는 고1 때도 체전 1등하고 그런 선수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중등부까지는 그 몇 년의 농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대회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중3 때 입상을 위해서 준비한 친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진짜 힘들거든. 내가 그걸 알아. 그 체전 메달 하나 가져오려고 그 진짜 그 어린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운동하고 저 터져가면서 운동하고 뭐 애들 다 놀러댕길 때 그 좋은 나이 때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뭐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고 그런 거 보면 어린애들이 진짜 대단하지. 요즘에도 그렇게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인 내가 돼서 그때 우리들을 보면 너무 기특한 거야. 그 힘든 걸 견디던 우리들이. 그래서 소년체전이라 하면 일단은 우리 청소년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꿈이죠, 꿈. 염원. 그리고 지방이나 뭐 광역시나 비슷할 수는 있지만 특히나 지방에서도 약간 좀 외진 곳에 있는 팀이 만약에 메달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경사예요, 경사. 왜냐면 아무래도 지원이 다르잖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더 큰 곳에 비해서는. 그래서 작은 곳에서 메달이 나오면 진짜 경사죠. 김해도 그랬었고, 김해에서 메달 나오면 진짜 경사지, 경사. 그리고 제 모교 친구들이 우리 세대 때 메달은 나왔지만 금메달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모교 애들이 체전 금메달이, 소년체전 금메달이 이제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선배로서 되게 뿌듯하다. 또 우리 선생님이 아직도 이제 감독님 하고 계신데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지도력 하나만큼은 명장이시다. 결국에는 금메달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이 김해라는 땅에서. 자, 이제 출근 준비는 끝마쳤고 바로 가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가보자고. 현재 시간 3시 37분. 바로 이제 끼니 또 챙겨 먹습니다. 밥 400g, 닭 100g, 김밥김, 김치, 각종 견과류까지. 오늘 조금 예약이 좀 많이 타이트해서 조금 빠르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먹고 또 다음 식사 영상으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 없을 때에는 이렇게 먹는 것도 진짜 속도전이어가지고 빠르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바쁘다가 이제서야 니코니코 하러 갑니다. 오늘 진짜 바쁘네. 감사하게도 엄청 오랜만에 진짜 바빠서 담배 못 피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바쁜 적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그냥 일하다가 이렇게 잠시 나가서 담배 피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진짜로. 어느 정도 바쁜 건 괜찮은데 너무 여유가 없어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진짜로.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개인의 힐링 방법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저처럼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뭐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각자 개인의 방법은 저는 항상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지. 담배랑 나는 또 운동만 하면 돼. 그 정도면 저는 그냥 제 삶이 충분히 만족이 되는 상황이라 그거로 저는 제 워라밸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플이나 DM이 종종 되게 자주 와요. 근데 나는 그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해. 아침마다 좀 보는 재미가 있어. 솔직히 와 이런 생각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재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 가까운 지인들은 좀 걱정하더라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혹시나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얼굴 보는 사이도 아니고 나한테 뭐 물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제가 마케팅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나는 환영이야. 진짜 좀 뭐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든 DM이든 그냥 아침마다 제 웃음배를 울려주는 너무 재밌던데 난 항상 진짜로 기발해. 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진짜 재밌는 멘트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주변에 종종 이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써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악플이나 DM 덕분에 저도 약간 좀 언변이 조금 더 늘어가는 그런 거 아닐까 좀 싶습니다. 댓글이든 메시지든 얼마든지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관심을 어떤 관심이라도 제가 받는 거라면 저는 다 환영입니다. 들어오시죠. 자, 5시 27분. 오늘 세 번째 끼니입니다. 똑같습니다. 밥 400, 닭 100g, 견과류, 김치, 그리고 식단 치트키 김. 이제 예약 펑크가 나서 지금은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고 그래서 좀 식사는 조금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빨리 먹어서 힘들더라고. 근데 뭐 선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냐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보디빌딩을 정말 선수로서 진심으로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 시합도 뛰어보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프로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프로가 되려고 죽을 만큼 해야 프로의 문턱이라도 밟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본업도 아니고 근데 제가 만약에 단체 프로가 된다면 제가 앞으로의 사업이나 아니면 제 방향성에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나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내가 단체 프로가 된다면.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프로가 너무 되고 싶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프로를 준비하기 위해선 비용적인 측면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마감. 자 이제 8시 55분 오늘의 네 번째 끼니입니다. 네, 네 번째 끼니고 똑같아요. 밥이랑 닭, 김치 이렇게 일단 또 똑같이 식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 저는 고탄 식사를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흡수라든지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에사비 5mm 정도, 뭐 5mm는 그냥 감으로 먹는 거죠 뭐. 아유 뭐지. 하여튼 이렇게 식전마다 아니 뭐 식후 에사비를 꼭 먹고 식사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오늘 퇴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고요. 이제 완전히 쉬는 날 전날은 8시까지만 이제 고객님을 받고 조금 나도 뭐 개인 일정을 본다든지. 근데 보통은 저가 좀 쉬려고 합니다. 빨리 운동하고 다음날 좀 바로 쉬려고 하는 편이고, 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쉬는 날 전날의 운동은 하체예요. 예, 하체까지 딱 하고 다음날 진짜 시체처럼 잠만 자는 거죠. 저는 쉬는 날은 진짜 이렇게 4시간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만 거의 무한 반복하는 편이고, 빠르게 먹고 바로 또 출발해봐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배가 안 고파요. 자, 이제 식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9시 35분입니다. 이제 오늘 좀 본격 퇴근 준비하고 마감하고 식사하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막상 빨리 마치는 날인데도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된 게 벌써 한 5년은 된 것 같네요. 한 5년 정도. 왜냐면 내가 자영업한 지 이제 5년 차거든. 그래서 5년 정도 좀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바쁘게 달리다 보니까 좀 옆에 남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도 좀 시간적으로 좀 힘든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인들 만나고 뭐 술 마시고 놀고 다 좋아. 근데 나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 놀 때, 남들 쉴 때 내가 조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들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게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고, 왜냐면 나를 억압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제가 진짜 나름 5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5년 동안 살아봤는데, 옆을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지만 근데 내가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 바로 앞에 있거든. 진짜 내가 이제 손만 딱 펼치면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 좁혀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나이가 아직까지는 20대지만 남들이 어찌 보면 제 인생이, 제가 이제 매장을 하고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남들은 이런 평범한 일상들을 정말 꿈꾸며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텐 평범한 게 남들한테는 이게 염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제 상태가 진짜 복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보디빌딩 또한 원 없이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으면서 살 수 있다는 내 인생이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이 세상에 감사할 정도로. 저도 진짜 힘든 시기도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몇 년간 고생해 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저는 원래 지나간 일에 후회를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후회할 일을 만들기 싫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때까지 하던 것들, 아니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다가 그만뒀던 거라든지, 후회하기 싫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후회가 남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더라도 후련하게, 비록 제가 가는 길이 고독하고 외로울지언정,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1년, 길면은 뭐 10년까지 쌓아가는 제 시간들이 절대 저는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제가 제 주변을 돌아봤을 때 묵묵히 꾸준히 간 사람들이 결국 높은 위치에 있더라. 저도 뭐 남들이 성공했다 해도 절대 저는 지금 제가 성공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만족할 거였으면 저는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비로소 내가 잡게 되었을 때 그때 그나마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제 좀 왔다. 이제 좀 내가 어느 정도 왔구나. 근데 아직도 제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잡으려면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진짜 무섭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한 끗을 줄여서 저도 높은 위치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삶은 어떻게 살든 다 상관없어요. 저랑도 상관없는 일이고, 왜냐면 내 인생이 아니잖아. 근데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빡빡하게 살아야 돼요. 최대한 나를 억제해야 돼. 나도 나를 알거든. 풀어주면 내가 한없이 풀릴 거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억제게 되고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근데 결국 인생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결과물이 있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과 결과물을 제가 한번 올해 뭐라도 하나 탄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이라 보스컷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타놨고요. 바로 이제 차로 가서 하체 운동하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퇴근이네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모해살롱을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동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언덕 올라오는 게 확실히 진짜 빡세긴 빡세네. 항상 이렇게 출퇴근할 때 저희 매장 지하 쪽에 이제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걸어서 열심히 옵니다. 이거만 해도 거의 한 유산소 한 10분씩은 하는 것 같아. 어우, 힘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헬스장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체는 아주 씩씩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부시러 가겠습니다. 요즘에 중량감도 많이 오르고 특히나 운동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져서 좀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해지고 싶어 나는. 근데 물론 헬스가 그 사람의 강함의 척도는 아니긴 해요. 몸이라는 게 그거는 강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헬스를 잘한다고 남자가 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봤을 때 남자의 강함의 기준은 따로 있어. 남자의 강함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능력이죠. 일단 능력이에요. 그 뒤에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능력도 좋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지, 뭐 거기에 싸움도 잘하면 더 좋고.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는데 싸움이 뭐 싸움을 잘한다, 뭐 몸이 좋다, 뭐 힘이 좋다, 이런 건 남자의 강함의 척도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신력이나 몸이 좋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를 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 리스펙은 해요. 리스펙은 하는데, 강함의 척도는, 세상에서 강함의 척도는 무조건 능력이다. 능력이고 돈이 많아야 된다. 거기서 일단 설명이 탁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능력을 키우려고, 이제 진정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조금 챙겨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좀 뭘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일단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 관리도 되고 뭐 미쪽으로도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제가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외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절대 싸움 잘하고 덩치 크다고 남자가 강한 건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강해 보일지언정 내실이 없는 거죠. 진정한 내실은 일단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정한 강함은 일단 돈으로 나와야 됩니다. 돈으로. 세상의 강함의 척도는 무조건 돈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사는 거고, 그래도 뭐
돈도 잘 벌고 몸도 좋고 뭐 좀 잘생기거나 예쁘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으면은 뭐 베스트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능력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아, 버겁다. 이게 뭐든지 결국에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빠른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막 배워보고 막 물어보고 상상 이제 섀도우 복싱 존나 해봤자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고 느껴보지 못하면 저는 결국에는 그 성과를 볼 수 없다 생각해요. 무조건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이제 뭘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라든지 SNS 마케팅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만 존나 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뭐 한 며칠에 하나씩 올리면서 그러면서 막 아 내일 터지겠지, 아 이제 인플루언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올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마케팅을 안 해. 그냥 자기 네이버에 사진 하나 딸랑 올려놓은 게 끝이야. 근데 한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생각을 하고 아 왜 손님 안 오지 이러고 있다니까. 와, 나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든 아무리 잘 나고 예뻤든 일단 내가 알려줘야 손님들이 찾아주실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왜 손님 안 오지 이러면서 섀도우 복싱만 존나게 치고 있다니까 진짜. 난 그게 좀 되게 모순이다 생각해.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는 것도 없이 바라는 거잖아. 그건 난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큰 노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되는 문제를 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물을 원하는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겠냐고 손님이. 뭐 인스타를 하든 하다못해 뭐 개인 사진이라도 올려. 차라리 개인 사진이라도 본인이 뭐 좀 잘생기고 예쁘면 차라리 본인 사진이라도 올려서 그거 보고라도 손님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아 잘생기셨다, 아 예쁘시다, 한번 머리 받아보고 싶네, 이런 느낌도 된단 말이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 이제 막 저한테 막 제대로 해볼 거예요, 제대로 할 거예요 이랬던 분들도 다 안 해요 결국엔. 이게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 수입이라는 게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우리 직업은 영원한 직업은 아니라 생각해요. 프리랜서기도 하고 또 근데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고 내가 하지 않는 만큼 못 버는 직업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잡힌 건 되게 그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게 뭐 낮든 높든 간에. 왜냐면 그 에버리지가 잡혔다는 건 그래도 나만의 평균치가 잡혔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한 300씩 월급을 받는다 칩시다. 아 나는 300씩 계속 받으니까 그거를 1년 내내 뭐 계획을 막 돌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냐고. 저는 절대 제가 영원하지 않을 걸 알아서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거고, 못 벌 것 같으면 최대한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놔. 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손님이 이제 오시고 아니면 뭐 내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다 맞춰봤을 때 분명히 1년 중에 내가 돈을 못 버는 달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달이든 그 다음 달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제서야 이제 그냥 막 맞기 바쁜 거지. 다 뚫려 있으니까. 뭐 미용도 그렇고 다른 것도 솔직히 그렇지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나태해진다. 항상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태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편해서 그래. 편해서 사람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편해지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의 본능이니까. 근데 본능을 억제해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본능을 억제하고 살아야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디빌딩이 나는 왜 좋냐면, 그 식욕을 억제하잖아요. 사람의 본능 중에 식욕.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해야
일단은 그게 스타트가 되잖아. 다이어트를 하든 벌크업을 하든. 근데 그게 좀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인간의 본능과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조금 더 내가 잘 되고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되게 많이 떠들었네요. 일단은 운동 한번 시원하게 갈기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하체 운동까지 싹 하고 11시 43분. 그래도 하루가 가기 전에 모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걸어서 오는데 오늘은 이제 앞다리를 7 정도, 뒷다리 3 정도로 이제 운동을 진행했는데, 오늘 운동 진짜 잘 됐습니다. 확실히 부스터를 좀 세게 먹고 나면 확실히 운동은 잘 되는데, 대신에 이 여파가 이렇게 운동 끝나고 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카페인이 좀 어느 정도 받는 편인데, 이제 안 받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좀 조절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자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잠을 그냥 좀 포기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시간을 줄여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잠을 줄여서 다른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카페인 의존도가 조금 높아지는 상황인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건강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차차 줄여보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한 3-4잔씩 마셨다 치면은 뭐 한 잔이라도 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같이 쉬는 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좀 안 먹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제가 온전히 쉬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타지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냥 기내에서만 일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냐면,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등가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등가교환. 그러니까 건강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갈아 넣고 내 몸을 갈아 넣음으로써 돈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솔직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할 거 하고 적당히 뭐 놀고 다 놀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제 욕심과 제 야망이 어느 정도 제 기준치가 있어서, 근데 그게 좀 터무니없는 목표치까지 제가 잡아놓긴 했거든요, 솔직히. 반이라도 갔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뭐 좀 하루 정도 그냥 일찍 마치고 좀 푹 잔다든지 그 정도로만 조금 일단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다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살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이 저는 이거라서. 근데 저는 제 개인 유튜브라는 이 공간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아니면 평소에 조금 주변에다가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가면서 말할 수 있는 이 나의 공간 같은 느낌이라, 어찌 보면 난 유튜브가 취미인 거지. 나한테는 재밌고, 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난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진짜로. 운동도 운동이지만 유튜브도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약간 똑같은 삶 속에서 뭐 하나가 더 추가되면 결국엔 더 바빠지는 건데, 근데 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좀 살아있다라고 느껴요. 저번에도 이제 남자가 성공을 하려면 술, 지인 다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술 끊고 지인 끊고 그리고 이제 혼자 고독 속으로 가는 거지. 되게 외로울 수도 있어. 되게 외롭고 힘들거든. 솔직히 진짜 외롭고 힘듭니다. 혼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간다는 게.
물론 주변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근데 결국엔 나 혼자 일단 나아가야 돼요. 누가 날 붙잡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뭐가 보여. 유혹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오늘 술 한잔 할래? 오늘 뭐 친구들 이렇게 모이는데 같이 놀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수많은 유혹들이 자꾸 이렇게 쫓아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유혹들을 애매하게 내팽겨치면 안 된다 생각해요. 만약에 그걸 아예 내칠 거라면 확실하게 내쳐야 돼. 안 된다. 난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게 먼저다.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나아가는 길은 다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다른 거를 다 포함해도 제 일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제 인생의 제일 첫 번째 1순위고, 그러니까 일 외에는 그 무엇도 지금 저한테 1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그런다면은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도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존나 힘들거든 솔직히. 먹고 살기 얼마나 팍팍해. 월급은 안 올라, 물가는 존나게 오르지, 집값은 뭐 잡지도 못해. 돈만 모으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집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막말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게 진짜로 다른 사람 얘기일 수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물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든 살아는 가겠지. 근데 부족하게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먼 미래의 일이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저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요. 언젠가는. 근데 내가 지금은 아이를 낳았을 때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벌고 내가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놔야 내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내 자식이, 미래에 내 자식이 컸을 때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먼 얘기고 어찌 보면 이제 보이지도 않는 얘기기도 해 이거는. 근데 나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정말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남자는 진짜 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정말 대도 안 되는 꿈이어도, 꿈이라는 게 있는 사람과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척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지만 그래도 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도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23살인가 4살에 창업을 했어. 그거 보고 아 나도 되겠다 이러면서 나 따라서 한 애들 되게 많았거든. 10명 중에 9명 다 나가리 됐어요. 그냥 전부 다 빚 떠안고 빚도 좀 심하게 떠하는 애들은 빚을 터트려가지고 지금 개인회생하고 있단 말이야. 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 뭐 출근 퇴근 그딴 거 없어요. 그냥 24시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항상 인지하고, 제가 잘 벌어야 우리 애들도 더 잘 챙겨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잘 벌어야지. 또 어떤 직원이 거지 같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탱자탱자 노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내 같아도 그건 동기부여 안 생길 것 같아. 근데 내 윗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고 뭐 잘 나가고 돈도 잘 번대. 얼마나 그 밑에 있고 싶어. 차라리 뭐 나쁜 마음 가져서 이 사람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떨어지는 거 그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진짜 끝을 볼 거라면 탈출구는 죽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딱 하루가 지났네요. 얼른 올라가서 식사 마지막 한 끼 잘 챙겨 먹어보겠습니다. 아빠 운이 좋나? 흥동 잘 있었어.
어디까지 비빌라고 임마. 자, 오늘은 김꼬치빵 딱 2개 남았거든요. 베이글이랑 이거 단팥빵 해서 이제 오늘은 이거 2개 프로틴 한 잔 먹고 하루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까지 준비하면서 딱 12시 9분이고요. 다음 오늘은 이제 저번은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브이로그였지만 오늘은 이제 오후 1시부터 시작하던 브이로그였는데 재밌게 봐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의 제 목표 등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이제 시즌이 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7월 6월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준비를 차차 해볼 예정이고, 본격적인 감량은 7월부터 시작일 것 같지만 6월부터는 이제 조금씩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는 저번 시즌도 그랬지만 단체 프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단체 프로가 되는 게 목표고, 그러면 당연히 그랑프리가 목표인 건 사실이고, 물론 한참 부족하고 힘들 거 알지만 그래도 프로가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으면 책을 1등도 못 해볼 것 같아서요. 저는 솔직히 정말 단체 프로가 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간절한 일이거든요. 진짜 저는 프로가 너무 되고 싶어요. 너무 프로가 되고 싶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 한번 잘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별거 없던 인간 백무열의 하루였는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저는 좀 푹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